네, 부적절한 과거 발언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정청래, 박찬대 후보의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상당히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 대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는 항상 자기 얼굴이 나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복사위원장 하는 걸 보면서 그거를 확연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이재명의 시간이에요. 정청래의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공직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비서로서는 아주 적격입니다. 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밑에 실국장들로 넘겨서 주고 그들이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최 처장, 당권주자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 보였고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공직에 나와선 안 된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민주당 실제 분위기가 궁금해요. 일단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에서 평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 후보자로 나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메시지를 안 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기도 했는데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실국장들에 넘겨줘서 그들이 하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초선 단체장일 때는 의혹이 차서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이거저거 펼쳐놓으면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딱 3가지만 잘해도 100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듣는 사람도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이 이제 교보생명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이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공직과 기업을 드나들면서 인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좀 전문성이 저는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이분의 그동안의 사회적인 이력을 봤을 때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분이 전문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분이 과거에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모두 다 확인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상황은 이분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과연 이 단점이 이 장점을 덮을 것이냐 아니면 이 장점이 단점을 덮을 것이냐 이것을 예의주시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청래 후보자가 따로 말씀은 없으시고 당 내부 인사들도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긴 한데 당원들 중심으로 좀 반감이 커지는 이 분위기도 민주당에서는 좀 우려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이제 이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쭉 했던 발언들을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느끼기에도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라고 평가를 예스 아니면 노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100점짜리 정부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대통령들이 그렇듯이 다 공과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민주당의 정서에서는 이제 인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발탁을 한 분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되고 근본적인 원인이 돼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셔서 대통령도 되셨고 하지만 또 불행하게 3년 만에 또 파면당해서 또 탄핵까지 됐기 때문에 잘못된 인사를 했던 것에 대한 또 책임의 일정 부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인사 가운데 최 처장이 비판한 인물이 윤호중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또 우상호 정무수석에 이어서 김경수 위원장까지 모두 4명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엉터리 인사를 했다는 거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최 처장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신 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협을 앞으로 가할 정치 세력이거나 도전할 정치 세력이면 무조건 다 혹평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강훈식 비서실장 등의 경우에는 원인이 딱 하나 있죠. 2022년도 대선 때 선대위 위원장이거나 또 선대총괄 본부장이거나 우상호 씨 같은 경우에, 그리고 강훈식은 정무수석, 정무실장이었다 그랬을 네. 거예요. 대선에서 지면 가장 큰 책임은 후보자가 있는 것인데 그 스텝을 지금 욕하는 거잖아요. 스텝보다 네.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상당히 편향적이다라는 것이죠. 후보자가 가장 패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먼저 평가를 하고 이분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후보자에 대한 평은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대선에 진 거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선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물어봤더니 못 봤다라고 해요. 네. 뭐 신문도 안 보고 TV도 없다. 예. 이것도 되게 편향적인 거죠. 박원순 그 전 시장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로 뭐 계획이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도 이거 뭐 굉장한 치적으로 또 얘기를 해요. 글쎄 국민적 시각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고 형수 욕설, 이재명 대통령의 형수 욕설에 관해서도 가치 체계 충돌. 자, 이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나 인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 편향적이라 하더라도 진영 편향적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진영 내에서도 또 편을 갈라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올라가실 때는 많은 공헌을 했겠죠.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때는 진보 진영의 연합체를 계속 존속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의 만약에 이 품평이 계속된다면 저는 진보 진영의 연합체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만 들어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최동석 처장의 발언 상당히 원색적인 수준입니다. 그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주 멍청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을 골랐더니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야. 전당대회 때 문재인이 영상 메시지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야유를 퍼부었다고 그러더라고. 문재인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문재인을 칭송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문재인은 다시 우리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좀 입에 담기 힘든 발언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좀 깎아내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시 회자되면서 친문 진영에서 부글거리고 있다. 결국에는 뭐 계파 갈등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좀 해명하는 그런 혹은 뭐 사과를 하는 어떤 발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뭐 친문과 친명이냐 뭐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어떤 계파 간의 갈등이 뭐 점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 이제 아주 부정적인 어떤 기류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평판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한 최동석 인사처장에 대한 어떤 평가, 뭐 윤호중 장관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생각을 뭐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당내 구성원들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75만 명의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지 그런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원색적인 지난날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최소한도로 죄송했다라든지 뭐 부적절했다라든지 어떤 제대로 된 좀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자질과 능력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1기 인사인 만큼 이 당과 좀 기류를 맞춰야 하는 인사혁신처장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답답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 목소리와 대통령실 입장까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쉽죠. 저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아하. 있고요. 인사 관련돼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지는 예.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이르다. 최동석 인사처장님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특별히 지금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그래서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최동석 처장에 대해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범여권 조국혁신당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인데 이 거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항상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뭐 절대적인 거는 없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저런 분을 계속해서 이 공직에 놔둔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 성공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표시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날에 이제 강선우 후보자라든지 이진수 후보자 그때 당시에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인수위가 없이 시작한 정부예요. 사실 지금도 인수위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인수위가 없이 시작해서 인사 검증과 관련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인력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저희가 뭐 인사위 없이 시작해서 인수위원회가 없이 시작해서 저희가 이룰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무기력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100% 잘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사람이 뭐 임명을 해놨는데 흠결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흠결이 드러났다고 해서 바로 이 사람을 정리한다? 그건 또 도의에 맞지 않고, 그런다면 누가 고위직에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언론, 당심, 민심,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를 이 겸손하게 좀 경청하는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이진숙 후보자랑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를 했고 최동석 처장도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대통령실의 검증이나 인선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최동석 처장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만약에 거취 정리를 안 한다면 최동석 처장이 했던 말들을 대통령도 그런 기준으로 인사를 한다 이렇게 뻔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뭐 실제 대통령의 인사권은 이제 대통령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그런 말들을 했어요.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충성스러운 분들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저분은 참모가 아니거든요. 인사혁신처장 기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기관장은 사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을 써야 되는데 뭐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자인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SNS에 상대 후보에 대한 돈 없는 비방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 분위기가 상당히 과열되긴 했나 봅니다. 사실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있었어?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뭐 사실 뭐 개혁신당도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긴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서로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물밑에서는 뭐 강선우 후보자를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과, 야, 박찬대 의원이 그래도 레드팀 역할을 제대로 했구나,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주장이 교차하면서 조금 이제 선거가 말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열되는 양상은 있는 것 같은데, 두 후보자가 수해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시위에 나섰던 의원,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6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날 체포 영장을 막은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 그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45인의 인간 방패.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입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찬대 후보가 45명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 절차를 살펴보면 좀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데 박찬대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은 뭘까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죠. 뭐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동료 국회의원들 아무리 다른 당이지만 저렇게 동료 국회의원들 45명을 희생해서 되고 싶은지 이걸 되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45명에 대한 저런 결의안을 내기 이전에 그러면 이전에 현 총리 박 총리 경우에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 이전에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부분도 그분들도 같이 촉구결연에 넣어야 되겠죠. 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2008년도. 그다음에 그 예전에 한명숙 총리의 경우에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부분 거기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진영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액션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방해한 결과 나왔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정치 행위를 저렇게 하는 부분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냐면 특검에게 국내심의 의원 45명을 수사해라. 이런 하명의 오해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당대표 희생양을 저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실망스럽고 당대표 될 자격이 전혀 없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도 시끄럽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 교체 사태를 당원 당규상 불법 행위로 결론짓고요. 이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권성동 의원도 편향된 결정이다 반발하고 있거든요. 저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죠.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 근 한 10분 정도의 윤리위원들이 아마 본인들의 생각을 통해서 의결을 거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당시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도 징계를 위한 당무감사위의 의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진상규명을 통해서 당원들 갖고 있는 서로 간의 불신 내지 의혹을 해소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에 넘겼는데 당무감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뭐 세심하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상 외에 당원권 3년 정지라는 권고를 내놨단 말이죠.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당무감사위의 결론이고 이 당무감사위의 징계 공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윤리위원회에서 또 별도 심사를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윤리에서 만약에 징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오든지 그런 문제가 없지만 징계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법원에 가서 평가를 받겠죠. 네. 이것이 불법인지 당원당규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뭐 윤리위 판단을 기다려야 하긴 합니다만 당원권 3년 정지가 상당히 중징계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공교롭게도 구주류와 친한계의 희비가 엇갈리게 하는 계기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 개파 갈등이 이 당 내부에서 확산할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개파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이게 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총선 이후 때부터 대선 과정에서부터 개파 갈등은 심각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무감사위원회는 검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3년 구형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당원권 정지. 그리고 윤리위는 법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구형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년도 안 할 것이다. 왜? 1년 당원 정지만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이 사라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이분들 지역구가 뭐 속초 그리고 용산이기 때문에 만만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빌미로 저는 양형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